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에 NKCF의 특징이 또 뭐 있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ADCC라고 그래서 Antibody Dependent Cellular Cytotoxicity라고 그래서 이 엔티바디를 잡을 수 있는 항체를 갖고 있는 면역세포는 마크로페이지하고 NK세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 단크론, 요새 표적 치료제 많이 쓰시죠. 그런 환자인 경우에 NK세포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옵니다. 실제로 제가 런캔서 같은 경우, non-small-cell 런캔서 같은 경우 케이스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 또는 림포마 같은 경우, 럭산 같은 그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쓰게 되면은 걔네들이 같이 쓰는 상태에서 NK세포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투여해 보면은 확실히 눈에 띄게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크론 항체를 치료하는 환자에서 레스폰스가 있고, 두 번째 그 캔서들이 잡고 있는 반응을 했던 세포를 그 다음에 가서 NK세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ADCC의 그 리셉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우리가 저희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보아도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NK세포가 활성화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인터페론 감마입니다. 인터페론 감마는 둘레에 있는 면역세포에,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T세포라든지 면역세포의 셀룰라 이뮤니티의 역할을 측정할 때 어떤 기준점을 하느냐, 그게 인터페론 감마입니다. 인터페론 감마가 많이 올라가면은 셀룰라 파트에 다시 말해 공격할 수 있는 면역세포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걸려요. 인터페론 감마가 증가되면은 마크로페이지가 전부 다 활성화됩니다. 또한 MHS, 주 조직 적합 항원의 표지 분자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또한 지금 얘기하는 수지장 세포라든지 이런 항원 제시 능력이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T세포들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럼 T세포가 활성화되면 T세포의 헬퍼 T1셀이나 CTL 세포 같은 게, CD8 같은 세포들이 또 활성화되면 또 다시 인터페론 감마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처음에는 하나의 마크로페이지가 활성화되지만 그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12시간 정도 되면은 노칼라지 되게 완전히 그 둘레는 면역세포가 다 모이게 되고 굉장히 활성화된 세포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염증 반응을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메커니즘에 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터페론 감마인데, 그 인터페론 감마를 만들어주는 것이 NK세포입니다.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또 자체 NKM 자체에 들어있는 것이 CD8이 보통 한 20%에 30% 정도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세포들이 증폭이 되니까 인터페론 감마가 많이 돼서 셀룰라 파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다음 상황. 그래서 면역세포를 어떻게 올릴 거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캔서셀 하나에 NK세포가 10개를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는 거니까, 그럼 그 하면 NK세포를 많이 넣어줘야 되고, 많이 넣어줘봐야 또 재밌는 건 NK세포는 CD56하고 CD16인데 16에서 분포도를 저희들이 팩스로 찍어서 체크를 해보면은 CD16 네가티브, CD16 딤, CD16 브라이트, 다시 말해서 아주 활성화가, 독성이 아주 강한 CD16 브라이트 셀포가 한 3분의 1 정도 있고, 한 딤 세포가 한 3분의 1 정도 있고, 네가티브 세포가 좀 한 3분의 1 있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믹서되어 있는 NK세포라고 그래도 이제 그런 형태인데, 다시 말해서 NK세포가 0세포 있고, 중간 단계에 있고, 아주 활성화된 게 있고, 우리가 NK세포를 실제로 이 피부에서 체크를 해보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실제로 배양을 해서 고농도에다가 인터루킨2에다가 배양을 실제로 해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활성화된 세포는 인터루킨2를 자극을 주게 되면 빨리 죽어버려요. 증폭이 안 됩니다. 그럼 저농도로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딤 같은 세포는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근데 역가가 또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세포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 다음에 정말로 역가가 얼만큼 나오느냐, 그것이 만족해야지 완제품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제가 처음 만들 때. 그래서 그런 규정에 적합되게 만들기만 했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사이토카인을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이걸 만들어서 환자한테 적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습니다. 아까도 캐모카인은 16개는 캐모카인의 똑같은 액체 부착 분자니까요. 그러면서 또한 독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죽일 수 있는 수용체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NK 약해진 면역 세포를 지금 아까도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를 촉진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어준다는 거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NKM 자체에는 CTL도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가 퓨어하게 NK 세포를 키우기가 우리가 팩스 솔팅을 해서 그것만 따로 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잘 안 돼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식약청 올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는 안 되니. 왜 그러냐면 페리페럴 NKT는 리브하고 스프린만 주로 있죠. 페리페럴 쪽에 이 시스테믹의 페리페럴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NKT가. 리브하고 스프린 쪽에만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그러면 50% 이상만 되면 그러면 NK세포가 많으면 NK세포로 그러면 인정을 해주마. 식약청은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 제품을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T세포도 들어있습니다. T세포가 들어있는데 T세포 중에서 실제로 인터루킨2의 농도를 올려보면은 CD4는 거의 보통 실제로 CD락을 해보니까 CD락 같은 경우에는 배양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인터루킨2 농도에서 해보니까 CD4는 많이 떨어져요. 30% 이하로. 거꾸로 돼요. 정반대. 비브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CD4가 한 60% 했는데 체외에서 배양을 해보니까 그거는 30% 이하로 떨어지고 CD8만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CTL, 다시 말해서 활성화된 CD8 T세포들만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기전에 의해서 인터페론 감마를 많이 분비하게 되고 팩터 리간들은 많이 노출하니까 타겟된 세포를 많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역세포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게 2007년 8월일 겁니다, 아마. 제가 CD락을 제가 했던 것이 2007년 7월이었거든요. 제가 최초로 지금 면역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만들어진 다음 2년 뒤에 이 회사 와서 제가 연구소장을 한 1년 반 했습니다. 다시 세팅하는 그 방법이 좀 틀려갖고 새로운 방법으로 좀 바꿔줬거든요. 배양이 생각보다 인터루킨2 농도를 너무 높여주면 세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리 죽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변화를 줘서 새로운 방법을 지금 만드는 거로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